자, 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감되는 경기가 두 경기인데 전부 다 샬럿이랑 이제 유타가 출격을 해요. 그래서 탱킹 팀들이다 보니까 또 기준점이 사악해. 두 자릿수입니다. 두 자릿수. 먼저 이제 샬럿인데, 샬럿은 지금 탱킹 레이스 상으로 여기에 있죠. 3등이 있습니다. 아마 1, 2등 쫓아가긴 버겁고 4등이 추격할 가능성이 적어요. 아마 샬럿은 저는 이 자리에 머무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워싱턴이 막판에 생각보다 선전하는 바람에 유타가 좀 어부지리로 지금 1등에 있는데, 유타는 지금 질려는 작업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순위대로 크게 크게 변경이 없으면 이 순위대로 갈 것 같아요. 한마디로 내일 이제 앞쪽 경기, 마감되는 경기 샬럿이랑 유타는 전부 탱킹을 확실히 하고 있는 애들이다, 뭐 이런 건데, 내일 상대가 샬럿은 세크라멘토예요. 근데 샬럿은 지금 뭐 라멜로 없고, 뭐 내일도 뭐 조슈 그린 빠진다든지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닉 스미스 중이어도 지금 샬럿에서 점수를 좀 내줄 수 있는 자원이거든요. 근데 얘까지 퀘셔너블이야. 이런 점들이 샬럿이 아무래도 좀 전력이 더 다운된 면은 있는 것 같다. 안 그래도 지금 별론데, 샬럿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얘네들이 턴오버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샷 메이킹이 안 돼. 공격을 할 수 있는 찬스 자체를 많이 못 잡는 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 팀도 사실 많이 허용은 안 해. 샬럿은 얘네도 좀 천천히 하는 팀이다 보니까 상대한테도 기회를 많이 주진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의 샷이 많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제일 많이 보이더라고요. 샬럿 지금 뉴올 다음으로 적게 쏘고 있어요. 얘네 둘의 공통점은 턴오버가 굉장히 많은 팀이고, 턴오버 1, 2등입니다. 리그에서 뭐 가장 적게 쏘는 두 팀이다, 뭐 이런 건데, 일단은 그런 면에서는 세크라멘토가 아무리 못하지만은 샬럿 상대로는 우위에 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 또 세크라멘토도 지난번에 워싱턴한테 오펜이나 자유투를 훨씬 더 많이 던졌는데, 공격 기회가 훨씬 더 많았는데 그러고도 졌거든요. 참 세크라멘토도 바닥을 할 수 없다. 저는 그런 분석을 내놓고 싶습니다. 그냥 이거는 둘 다 못한다. 샬럿은 확실히 지려고 탱킹까지 해. 근데 이건 세크라멘토를 못 믿거든요. 그래도 10.5여도 나는 이거는 샬럿의 바닥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갖고 세크를 보는 셈인데, 차라리 그럴 거면 언더가 편해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둘 다 못한다면 샬럿 지금 공격 샷 메이킹이 안 돼. 근데 수비도 상대를 좀 못 던지게 해. 그냥 그런 거 생각해가지고 언더 보는 셈인데, 일단 공격 잘 안 되고 샬럿이 수비적으로는 나름대로 나쁘진 않다. 뭐 이런 것들이 좀 근간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세크가 잘하진 못해서 프렌드 볼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샬럿이 지금 너무 점수를 제가 못 낼 것 같거든요. 세크라멘토랑 막 많이 주고받아갖고 점수를 좀 낸다, 그런 거보다는 언더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나는 세크를 본단 말이야. 10.5여도 그만큼 마헨이랑 언더랑 페어링한 게 안 좋아요. 저는 언더를 차라리 좀 더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즘에는 샬럿이 가장 많은 원래 점수를 내줄 수 있는 브리티스 같은 애들도 한 25분밖에 안 뛰거든요. 그런 것도 브리티스의 폭발력 같은 것들도 요즘에 뭐 안 나오고 있기도 하고, 아마 샬럿이 점수를 많이 내지 못할 거다,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디애나 대 유타 경기인데, 얘네들도 뭐 유타가 지금 아까 봤다시피 바닥에 있습니다. 탱킹 레이트 전체 1등이에요. 얘네들은 확실히 질려는 작업이 잘 되고 있어요. 얘네들 질 때 지더라도 점수는 좀 내고 진다, 이런 얘기들이 벌써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됩니다. 요즘에는 유타가 그냥 점수 내는 능력이 제일 별로인 셈이거든요. 유타 최근에 5경기 동안 리그에서 득점 뒤에서 4번째다. 공격 그냥 안 된다. 유타는 나름대로 경기를 보면은 빨리빨리는 하는데, 얘네들도 뭐 턴오버도 많이 있기도 하고, 그냥 슛 자체가 잘 안 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는 가끔 뭐 3점 같은 거 잘 들어가고, 센사보라든지 뭐 주장이나 필리포스키도 슛거리가 있고, 이렇게 좀 외곽 슛이 터질 때가 있는데, 요즘에는 키온테 조지도 조용하고 터질 구석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러다가도 유타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터지긴 하거든. 근데 요즘에는 탱킹 레이스 1등 자리 가고 나서부터는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유타가 제가 봤을 때 지금 NBA 30개 팀 가운데 사실 전력으로는 저는 그렇게 약하지 않다고 보는데, 질려는 작업을 너무 잘해. 그런 면에서 저는 앞서 말했던 샬럿보다도 지금 유타가 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상대가 인디애나야. 아까 봤던 세크라멘토는 원정이고 인디는 홈이거든요. 세크는 그냥 얘네는 못 믿어, 못하는 팀이고, 인디애나는 나름대로 잘하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삐갈이 나는 거야. 나는 그런 면에서 이거는 앞서 받았던 그 세크라멘토 경기보단 이 인디애나 경기가 조금 더 메리트는 있겠다. 15.5여도 둘 다 뭐 두 자릿수 핸디캡 씌워도 상대가 탱킹 팀이고, 어느 쪽이 조금 더 크게 학살할 수 있냐고 하면은 저는 인디애나 같긴 하거든요. 난 그런 면에서 세크라멘토 마헨은 보기 힘들지만 인디애나는 봐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실제로 이제 워싱턴을 162점이 나면서 부순 적이 있었는데, 뭐 그 이후에 이제 오클라호마한테 진다든지 세크라멘토한테도 되게 좀 타이트하게 겨우겨우 이긴다든지 이런 건 있었지만, 어제도 샬럿을 피사점을 내면서 팼거든요. 사실 인디애나가 그렇게 막 엄청 큰 점수 차에 마헨 그런 것들을 자주 해주는 팀은 아니긴 해요, 사실은.
얘네들도 좀 못 믿을 만한 팀, 그냥 똥줄승이 더 많은 팀이라고 보이는데 내일도 뭐 시약함 퀘셔너블, 니스미스 퀘셔너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골치 아프기는 해. 그래도 유타도 라인업 상으로는 내일 뭐 캐슬러가 또 못 나옵니다. 인사이드에서 고전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필리포스키는 굉장히 좀 얇은 선수고 얘도 이제 좀 막하는 거에 가깝다. 공격을 잘하지 수비는 잘한 친구는 아니란 말이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인디애나가 이제 유타의 좀 강점 중에 하나였던 오펜시브 리바운드나 외곽슛 이런 것들에 저는 좀 강점이 있을 것도 같거든요. 실제로 요즘에 인디애나 그냥 공격 카테고리 좋고 뭐 3점 허용률 같은 거 높다고 하는데 유타가 3점을 너무 못 쏴요. 난 이래가지고 인디애나가 이거는 이길만한 경기 같다. 235.5 기준으로는 사실 이거 유타 때문에 오버보기 어렵거든요. 유타가 요즘에 득점이 너무 별로야. 특히 전반전에 점수를 너무 못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저는 235.5는 오버 볼게요. 일단 인디애나 요즘에 언더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 얘네들이 점수 낸 거 막 124점씩 껴있는 거 이거는 워싱턴한테 162점으로 팬 게 있어가지고 되게 좀 이렇게 좀 많이 뻥튀기가 되어 있는 거긴 한데 기본적으로 유타가 실점이 너무 많아. 막 휴스턴한테 143점, 덴버한테 뭐 130점 가까이 주고 샬럿한테까지 지고 뭐 이런 것들 보니까 또 이제 원정에서 약한 팀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일단 인디 사이드를 좋게 보고요. 인디애나가 좀 빠른 템포로 양 팀이 좀 임한다면은 유타가 막 100점 미만 거기에 머무를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있긴 하거든요. 이건 인디 사이드에다 오바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토 대 디트로이트 경기. 토론토는 탱킹 팀이긴 한데 얘네는 이제 더 이상 막 엄청 굳이 무리해서 질 필요는 많이 없어요. 브루클린이랑 3승 차이, 샌안토니오랑 4승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토론토는 앞으로 이 7등 자리에서 탱킹에서 7등 자리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상당히 적어요. 사실 토론토는 그 이제 최근에 거뒀던 9승 가운데 8승이 전부 다 탱킹 팀들만 골라 만난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죠. 필라델피아, 유타, 워싱턴 뭐 이런 애들 진짜 많아. 토론토는 나름대로 이런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얘네 왜 이렇게 많이 이겼어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게 전부 다 탱킹 팀이에요. 그리고 또 디트로이트를 만나는데 그래서 토론토가 얼마 전에 뭐 시카고 만나고 포틀랜드 만나고 하면서 전부 다 이제 마헨으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어쨌든 내일은 토론토가 뭐 주전들을 꽤나 쓸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아마 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길게 뛰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즘에 올랜도 로빈슨이나 뭐 쉬드 이런 애들 때가 오히려 경기력이 괜찮은 경우들이 있는데 글쎄요. 수치상으로는 좋게 찍히지만은 너무 약한 팀들, 탱킹 팀들을 사냥해서 좋은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들을 조금 해보고 싶습니다. 내일 디트로이트는 뭐 스튜어트가 없고요. 그리고 토비아스 해리스도 없어. 이 토비아스 해리스는 나름대로 디트로이트에서는 좀 구심점이 되는 선수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거의 한 5.5점가량 플러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이제 해리스가 결장이기도 하고 스튜어트도 징계 결장이죠. 세서라든지 홀랜드 얘네들이 이제 벤치다운으로서 좀 빠른 애들이거든요. 스코어링도 되고 그런 면에서 커닝햄이 돌아올 수 있다든지 나름대로 디트로이트가 내일은 그나마 상황이 좀 나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커닝햄이 없을 때 뭐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대폭발을 한다든지 그런 면들로 디트로이트가 꽤나 잘 버텨왔었거든요. 커닝이 없는 기간도 디트로이트가 나름대로 잘 이겼었어. 하지만 뭐 상대가 미네소타, 오클 이러다 보니까 그냥 뭐 처참하게 패배를 한 건데 그래도 토론토는 할만하다고 생각이 되긴 돼요. 토론토의 가장 큰 장점 에너지와 오펜시브 리바운드인데 이런 것들은 디트로이트한테 사실 저는 안 통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좋은 기록들에는 약간의 좀 비약이 있다. 그런 마인드로 11.5 솔직히 많이 빡셉니다. 아무리 토론토가 탱킹팀들을 사냥하고 다녔다고 하더라도 커닝햄이 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토론토는 나름대로 혼발도 있는 애들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얘네들이 기록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보니까 이게 11.5를 디트로이트가 받은 건 좀 저는 많이 과하다는 생각이 있기는 해요. 커닝햄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차라리 그래서 나는 그냥 오바? 솔직히 227이면은 일단 서로 간에 좀 빠른 팀이라는 생각은 있어. 토론토는 공격을 잘 못해요. 그러지만은 저는 그래도 서로 간에 좀 빠른 템포로 경기를 한다고 생각은 됩니다. 많이 주고받을 것 같고 사실 지금 토론토가 오버보기 좋은 팀은 아닌데 토론토가 너무 저는 좀 거품이 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11.5는 과하고 227.5면은 이거는 언더보다는 오버가 낫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팀 하더웨이 주니어 같은 일이 너무 터진 것도 있긴 한데 커닝햄이라는 구심점이 돌아온다. 그런 거는 긍정적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보스턴 대 피닉스 경기 있는데 얘네들 얼마 전에 붙은 적이 한 번 있어요. 3월 27일날 붙었는데 물론 이때는 듀란트가 뛸 때입니다. 그래서 132대 102로 보스턴이 대승을 했지만은 사실 별로 볼 건 없어요. 듀란트가 있나고 30득점하고 부커는 엄청 별로였습니다. 아마 부커가 3쿼터 중반까지 무득점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부커가 되게 못했던 날이야. 피닉스는 듀란트가 없고 부커 혼자서 막 2경기 동안 35득점 이상 해주면서 간간히 그냥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아무래도 듀란트가 없으면 보스턴은 그냥 부커만 막으면 됩니다. 브래들리 빌이 이제 뭐 부상 회복을 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냥 부커나 빌이 너무 막 터지는 거 아니면 어지간해서는 보스턴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보스턴도 얘네들이 진짜 원정에서는 지금 NBA 역사에 남을 만한 기록을 달리고 있다. 근데 오히려 홈에서는 좀 안 좋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현재 전력상으로 제가 뭐 피닉스가 길라스피가 와가지고 좋아졌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은 이제 반대의 급부로 턴오버가 많아진 게 있거든요. 피닉스가 원래 턴오버가 굉장히 적은 팀이야. 근데 요즘에는 턴오버가 리그 한 두세 번째로 많거든요. 그런 점도 어찌 보면은 길라스피의 마이너스 효과인 것 같기도 하고, 피닉스도 이런 길라스피의 효과를 본 게 따지고 보면 한 1, 2주 전이에요. 요즘에는 그런 게 많이 안 나오거든. 4연패를 받고 있기도 하고, 보스턴, 미네소타, 휴스턴, 미러키 전부 다 빡센 상대들한테 진 거였었고 질만한 상대들이었다. 내용도 그랬었고, 저는 이게 보스턴이 마이애미한테 한번 좀 연승이 깨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보스턴이 좀 내용 면에서는 확실히 우위에 있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듀란트의 공백, 그거는 저는 지울 수 없다고 생각이 들긴 드네요. 제가 듀란트가 없을 때 피닉스가 2승 13패인가 12패인가 하여튼 기록이 되게 안 좋아. 그래서 이 경기도 보스턴이 14.5를 받았는데 나는 이거 14.5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거는 피닉스가 많이 못 깨길 거다. 어찌 보면 좀 그냥 내다 좀 찍는 거기도 해요. 부커가 막 전처럼 막 30득점 40득점 가까이 못 할 거다 이런 마인드인데, 또 부커의 컨디션이 좋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죠. 그래도 보스턴에는 이런 부커한테 붙일 만한, 화이트 주로 전부 다 좋은 수비수고 브라운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얘도 뛸 수 있으면 좋은 수비수거든요. 나는 그런 면에서 보스턴 좀 좋게 보고 싶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뭐 테이텀 브라운이 기복이 있는데 포르징기스나 호포드는 얘네들 쓰임새도 많고 슛도 잘 넣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둘 다 뭐 아직까지는 결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피닉스가 듀란트가 빠진 거, 길라스피를 넣어서 뭐 슈팅 공간은 많이 나지만은 턴오버가 너무 많아졌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보스턴의 수비도 높게 사기도 하고, 언더오버는 그냥 언더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은 게 그냥 한마디로 피닉스가 점수를 많이 못 낼 것 같다는 마인드예요. 자, 그 다음에 샌안토니오 대 클리블랜드 경기 있는데요. 요거는 일단은 클리블랜드가 맞대결상으로 샌안토니오를 7대1로 아주 잘 사냥을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3월 28일날 얘네들도 얼마 전에 맞붙었었는데 그때로 돌아가 보면은 생각보다 샌안토니오가 많이 비볐어요. 이때도 클리블랜드가 홈이었는데 샌안토니오가 상당히 잘 비볐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거슬리지. 샌안토니오는 얘네는 탱킹 팀이라고 부르기도 애매해요. 얘네들이 조금 더 많이 져가지고 픽을 좋은 거 받으려면은 4패나 더 해야 되거든요. 토론토를 따라잡아야 돼. 되게 어려워. 저도 그냥 샌안토니오는 이 자리가 딱 머무를 거라고 보고, 어쨌든 샌안토니오는 매 경기 최선을 다한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물론 웬베냐마 아웃, 팍스 아웃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지만은 샌안토니오는 저는 뭐 탱킹을 딱히 막 질려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매 경기 최선을 다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난번에 클블 상대로 116점이나 된 그런 배경이 아니었나. 이날도 뭐 106번이나 공격을 했습니다. 오펜 19개, 스틸 10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허스를 많이 보여줬었어요. 공격도 어느 한 선수한테 막 의존한 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다 괜찮게 터졌었거든요. 반면에 이제 클리블랜드는 이날 뭐 뛸만한 애들 다 뛴 거죠. 그리고 뭐 제럿 알렌 같은 애들이 인사이드 지배하고 이랬었는데 다른 날보다 뭐 벤치가 조금 안 터진 편이기는 해. 내일도 이제 그 딘 웨이드나 타이 제롬 이런 애들이 못 나와서 클리블랜드가 벤치 쪽이 조금 헐겁다. 그런 거는 얘기할 만하긴 한데요. 물론 클리블랜드가 동부에서 확고한 1등이고 강한 건 맞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13.5를 선택하는 건 좀 별로 같아요. 그렇다고 뭐 샌안토니오 프레는 보고 싶지도 않고 이거는 그냥 핸디나 뭐 이런 것들을 패스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오바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기록상으로 최근에 두 팀 다 최근 기록에 240점을 뚫기가 꽤나 어렵거든요. 그냥 한마디로 선택하기 좋은 경기가 아니다. 일단은 샌안토니오도 굉장히 좀 빠르게, 젊은 선수들이 많죠. 빠르게 하는 팀이고, 클리블랜드는 그냥 3월달에 리그에서 상대팀이랑 야투를 가장 많이 주고받은 팀이고 상대팀한테 또 기회도 많이 준 팀이거든요. 그래야고 클리블랜드의 경기력이 좀 오락가락 했었는데 나는 그런 면에서 일단은 많이 주고받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오바 보는 거고요.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뭐 믿을만 하진 않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휴스턴 대 오클라호마입니다. 서부 1, 2등 대결입니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얘네들의 맞대결은 좀 많이 타이트하게 이겼던 거, 혹은 이제 휴스턴이 홈에서 한번 이겼던 거, 그런 게임들이 있는데 지금은 오클라호마가 너무 센 구간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보스턴이 원정 32승 7패로 NBA 역사에서 한 두세 번째로 좋은 성적이거든요. 근데 오클라호마도 지금 30승 7패야. 원정 성적이 굉장히 좋아요. 기본빵이 좋은 팀이라는 거야. 서부 1, 2등 자리지만 일단 승차가 많이 납니다. 오클라호마 64승, 휴스턴이 50승이야. 1, 2등 팀인데 승차가 14승 차이가 나요. 한마디로 서부는 오클라호마 독주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휴스턴도 뒤에 팀이랑 꽤나 차이가 있어. 한 3승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휴스턴도 2등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어쨌든 1, 2등 맞대결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상대팀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 직전 경기는 그냥 논외로 쳐야 될 것 같아요. 휴스턴의 전력이 워낙에 많이 비어있던 경기인데, 저는 늘 말하지만 휴스턴의 가장 큰 장점은 빡센 수비.
에너지, 오펜시브 리바운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대를 최대한 못 던지게 하고 본인들은 많이 던진다 이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오클라호마가 지금은 투빅을 쓸 수가 있잖아. 휴스턴의 장점들을 조금 무력화시킬 수 있기는 해요. 무력화라기보다는 조금 억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 오클라호마는 올 시즌에 이렇게 5인 이상으로 나온 라인업들 중에 유의미한 출전 시간을 가지고 왔다는 건데 굉장히 강합니다. 그냥 어떤 라인업으로 나오든 간에 넬레 팀들이 그냥 미쳤어요. 내일은 아마 홈그레이나 하텐슈타인 투빅을 쓸 가능성이 꽤 높아 보여. 그래서 지금 아마 여기에 해당이 될 거거든요. 이해 라인업도 한 17.8등 하나 플러스다 이런 게 있고, 제이더비 좀 오락가락할 때 그때는 이런 에런 위긴스 같은 애들이 껴있었는데 에런 위긴스가 껴있을 때가 35.1로 가장 좋습니다. 오클라호마는 참 지금 현재 행보가 좋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라인으로 나오든 굉장히 강하다. 여기다가 이제 뭐 휴스턴은 내일 또 딜런 브룩스가 못 나온다는 게 있는데, 사실 뭐 딜런 브룩스 차이가 그렇게 막 엄청 크진 않지만은 그래도 확실히 팀에 이런 스피릿을 불어넣는 선수죠. 늘 이제 투쟁심이 아주 강하고 수비도 좋고 가끔가다 터지는 날도 있고 이런 친구인데, 뭐 기록상으로는 뭐 딜런 브룩스가 있든 없든 간에 오히려 없을 때가 뭐 경기력이 좋다는 건 있습니다. 브룩스가 없으면 뭐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 이런 애들이 좀 더 뛰겠죠. 아주 뭐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지난번에 이제 휴스턴이 한번 홈에서 오클을 이겼을 때는 벤블릿이 대폭발을 했던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벤블릿이 또 한번 못한 적도 죽순 적도 있었었고, 부상도 약간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직전력이 때 아마 못 나왔을 거야. 휴스턴이 한참 좀 많이 헤매다가 벤블릿이 없는 기간 동안 진짜 뭐 구심점이 없고 메이킹 안 되고 진짜 개판 경기력 보여가지고 마무리도 안 되고 참 어설픈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벤블릿이 복귀하고 나서 전후로 해가지고 되게 기록이 좋았었거든요. 그래갖고 휴스턴이 지금 2등 자리를 쟁취를 한 건데, 그냥 1, 2등 대결이지만 휴스턴이 뭐 홈도 빡세긴 해. 근데 오클라호마는 원정 성적이 아주 좋은 편이고요. 보스턴의 그런 역대급 기록이 뒤지지 않는다. 단순하게 눈 감고 오클 찍어도 괜찮은 경기인 것 같아요. 언더오버는 저는 오바를 생각 중인데, 직전 경기 때는 한 260점 가량이 났거든요. 근데 그거는 휴스턴이 애들을 아예 싹 다 뺐었고, 얘네들의 뭐 아이덴티티, 수비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공격으로 쇼부를 본 날이다. 뭐 지금도 저는 두 팀이 붙으면 오바가 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실 페이스 상으로도 오클라호마가 전체 2등이고 시카고가 1등인데 오클이 2등입니다. 한 1, 2주 정도, 열흘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휴스턴이 7등이 지키고 있거든요. 원래 휴스턴은 좀 천천히 하는 팀인데 페이스가 100.9가 지키고 있어요. 얘네는 원래 하위권에 많이 머무는데 요즘엔 좀 빨리 지키더라고. 그런 것도 보이곤 해가지고 저는 뭐 오바 같은 것도 볼만한 것 같아요. 어지간해서는 휴스턴이 홈이기도 하고요. 오바 같은 것도 볼만하다고 생각이 되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카고 대 포틀랜드 경기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딱히 뭐 대단히 볼 건 없지만 일단은 포틀랜드에서 샤프랑 아부디아 얘네들의 활약이 지금 너무 좋기는 합니다. 되게 잘하고 있죠. 여기다가 내일 뭐 사이먼스가 뛸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지금 포틀랜드는 원래 얘네 좀 중심을 이루는 에이튼이나 그랜트, 사이먼스 이런 애들이 없을 때가 오히려 경기력이 더 좋은 게 많이 보여요. 그리고 또 백투백인데, 포틀랜드는 지난 한 2년 동안 백투백일 때 오히려 경기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포틀랜드가 지금 서부에서도 하위권 팀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백투백 성적이 5할 이상이야. 백투백 성적은 굉장히 좋고 작년에도 그랬었다. 팀 전반적으로 좀 어린 선수들이 많은 만큼 그런 면들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포틀랜드는 백투백을 꽤나 잘 싸운다는 건데, 물론 뭐 결장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지만은, 스쿠덴슨이 못 나오고 있다지만은, 이거는 샤프가 요즘에 너무 잘해가지고 메꿔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핸더슨이 없으면은 아무래도 좀 그 백코트에서 공격을 해줄 만한 선수가 없다. 사이먼스의 슛감에 기대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엔 샤프가 너무 잘해주긴 합니다. 아부디아는 뭐 늘 미드맨이고, 기본빵으로 카마라라든지 타이브 같은 수비 좋고, 클리건도 인사이드에서 림 수비 같은 거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어제 이제 포틀랜드가 토론토를 잘 사냥을 했었어요. 좀 3쿼터까지는 비등비등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앞서 나가고, 그전에도 애틀랜타 사냥을 하고, 좀 피지컬적인 팀 상대로 굉장히 좋았는데, 뭐 시카고는 피지컬적인 팀은 아닙니다. 기디나 화이트 이런 가드진들의 활약이 너무나도 좋고 빠른 템포의 운영 이런 것들로 먹고 사는 팀인데, 일단은 저는 둘 다 뭐 젊은 팀이고 오바 보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시카고 경기가 원래부터 오바 보기 좋은데 이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화이트가 3월달에 이달의 선수상 수상했다는 얘기도 했었고, 전부 다 얘가 뭐 수비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팀적으로 공격이 잘 돼서 그런 거였거든요. 물론 이제 시카고의 이런 퀘셔너블 중에서 데일런 테리 같은 애들, 기록이 참 좋았던 애들, 이런 애들이 퀘셔너블인 건 아쉽지만은 뭐 아주 못 나온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경기는 빠른 템포로 운영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포틀랜드는 뭐 플레이오프는 꿈도 못 꿉니다. 지금 순위상으로는. 시카고는 얘네들은 플레이인 갑니다. 또 마이애미랑 붙을 것 같아요. 어제는 시카고가 시즌 내내 거의 뭐 시즌에 한 4분의 3기간, 3분의 2간 그 정도 동안 진짜 얘네들이 뭘 추구하는 거지? 탱킹을 하고 싶은가? 막 그런 참 답이 없어 보였는데, 요즘에는 은근히 잘하죠, 시카고가. 그런 거에는 이런 좀 공격력이 특히 앞선에서 폭발을 하고 있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는 것 같고, 저는 일단은 오바 생각 중이에요, 오바.
근데 포틀랜드가 백투백일 때 꽤나 잘했다든지 요즘에도 뭐 아브디아 중심으로 좀 잘 나가고 있다. 그래갖고 이거를 사실 행승 보기는 어려워요. 5.5여도 나는 시카고가 조금 더 지금은 좋은 폼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있고 시카고가 괜찮은 팀이라 생각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행승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오바는 나쁘지 않은 선택지고요. 저는 굳이 본다면 시카고. 왜냐면 포틀랜드의 공격은 기복이 있는 편이다. 시카고도 물론 없는 건 아닌데 포틀랜드보다는 기복의 폭이 상당히 좀 좁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점수는 늘 뽑아줄 수 있는 팀이다. 저는 뭐 오바라든지 시카고 사이드 그렇게 그냥 보고 싶은 경기네요. 자, 그 다음에 골스 대 덴버 경기 있는데 압도적인 상대 전적을 좀 봐야 됩니다. 골스가 덴버한테는 정규 시즌에서 지금 9연패거든요. 굉장히 약해 덴버한테. 이게 하필이면 지금 덴버는 팀적으로 좀 어수선하죠. 골스는 요즘에 너무 잘 나가. 버틀러 데리고 오고 나서 막 많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 지금 커리가 2경기 연속으로 엄청 터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경기도 그랬었고 지지난번 경기도 아주 잘했고 막 52득점인가 막 그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글쎄 일단 커리가 내일도 뛰어야 돼요. 스티브 커 감독이 내일은 덴버와의 경기 때 우리의 베테랑들을 모두 다 총력전을 시킬 거다. 전부 다 뛰게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서부 플레이오프 순위상으로 골스가 45승, 맨피 45승, 미네 45승, 클파가 44승이에요. 얘네들이 전부 5, 6, 7, 8등을 형성을 하고 있다. 5등, 6등은 플레이오프 직행이고 7, 8등은 플레이인을 가잖아요. 그 싸움이 굉장히 타이트하다. 그래갖고 골스가 여기서 굳히기 위해서 본인들의 천적이었던 덴버전에 모든 자원들을 총출동시킨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좀 외적인 부분으로 골스가 멤피스랑 경기하고 하루 쉰 다음에 레이커스랑 했어. 그리고 이제 백투백으로 덴버를 만나는 거거든요. 3-4 4일 동안 3경기를 한다. 이런 일정이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도 뭐 백투백 있고 따지고 보면은 다음 주에도 얘네들이 7일 동안 5경기를 해야 되는 이런 일정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워낙에 골스 나이가 많은 팀이죠. 커리, 그린, 버틀러도 좀 원래는 부상도 있고 나이도 많고 그런 팀인지라 글쎄 나는 요즘에 골스가 덴버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것 같기는 해. 근데 이런 체력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일단 1차적으로 이게 거슬리고 그렇다고 해서 덴버가 원래 뭐 상대 전적도 좋았었고 골스의 이런 좀 피로도 그런 것들을 사냥하기에는 덴버도 지금 되게 오락가락이 심해요. 얘네가 사실은 일단 요키치가 뭐 부상 기간도 있었었고 오락가락 많이 했어. 막 퐁당퐁당 경기력이 막 오락가락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얼마 전에 뭐 샌안토니오한테 진 거는 아예 애들을 싹 다 뺐었고요. 미네소타한테는 원래 천적이야 미네소타가. 근데 이거를 2차 연장까지 가가지고 진짜 아쉽게 졌잖아요. 그 전에 뭐 유타 잡은 거 미러키 막 쿤보 릴라드 다바스 잡은 거 그런 거는 치면 안 되고 샌안토니오, 미네소타, 유타, 미러키, 시카고 따지고 보면은 유타나 미러키한테 이긴 거를 그냥 보너스였다고 생각하면은 덴버는 지금 계속 못 이기고 있는 편이거든요. 이게 요즘에 컨디션상으로 골수도 아주 100%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나는 덴버가 전혀 우리가 알던 덴버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늘 이제 수비가 안 된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수비의 완성도 측면이라든지 상대를 최대한 공격을 못하게 막는 것들 그런 것들은 골스가 좋다고 보여가지고 저는 일단은 골스를 조금 더 높게 보고는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바 생각 중인데 오바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자유투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열흘 정도 그 기간 동안 자유투 전체 2등 골스도 전체 3등이거든요. 둘 다 자유투를 많이 얻는 애들이야. 덴버는 늘 상대팀 인사이드에서 플레이를 많이 한다. 당연히 링 근처면 파울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외곽보다도.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심판 데이터도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난 내일 아침에 이 경기는 좀 심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경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승패는 진짜 어려워. 그래서 나는 언더오버로 보고 싶은데 233.5는 기본적으로 골스를 생각하면 조금 높고 덴버를 생각하면 좀 나름대로 편하긴 해요. 하지만 골스가 여전히 상대팀을 최근에도 83회 정도로 굉장히 못 던지게 통제를 잘하고 있는 팀이다. 제가 3월달에 골스가 상대팀을 가장 못 던지게 그리고 본인들의 시도도 되게 적었었던 그런 팀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요즘에 골스가 그거를 감안해도 점수가 좀 많이 납니다. 샌안토니오, 멤피스, 레이커스 전부 다 많은 점수가 났거든요. 덴버도 수비가 안 되는 팀인지라 저는 골스가 물론 이런 야투의 시도 횟수 주고받은 거 이런 거 상으로는 언더를 찍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골스가 그냥 오바가 많이 나요. 덴버도 오버 보기 좋은 팀이고 나는 그냥 그것 때문에 오바를 보는 거야. 좀 외적인 요인들이 조금 작용을 할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네요. 무섭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커스 대 뉴올리언스 경기도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좀 편한 경기이기는 해요. 근데 레이커스 일단 백투백인 거. 레이커스도 얘네들이 원래 다른 팀들이 막 백투백을 막 10경기 이상씩 할 때 레이커스는 한 7, 8경기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즌 막바지에 레이커스가 백투백이 많이 몰려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기분 좋은 거는 어제 골스랑 되게 좀 아쉬운 경기를 했지만은 내일은 상대가 뉴올리언스다. 솔직히 편한 상대예요. 뉴올리언스 지금 그냥 단적으로 자이언이나 맥컬럼도 시즌 아웃에다가 그 전에 이미 일찍부터 허브 존스나 디존테 머레이 시즌 아웃, 잉그램 팔고 그냥 전력 자체가 거의 반토막을 수준을 넘어가지고 한 전력의 70%, 80%가 깎여나간 팀입니다. 뉴올리언스는. 이러다 보니까 레이커스가 편한 측면들이 좀 있는데 뭐 그냥 단순히 이렇죠. 뉴올리언스는 지금 탱킹 순위상으로 4등에 있다. 앞뒤로 샬럿이랑 2승차, 필라델피아랑 2승차. 뉴올리언스도 이 자리에 머무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부지런히 져야 됩니다.
누구 하나 20점 이상을 기대할 만한 스코어러가 없어요. 나는 저번에 이제 뉴올리언스가 클리퍼스랑 경기를 할 때도 그날 뉴올리언스가 꽤나 나름대로 잘했었거든요. 얘네들이 100점을 못 넘을 것 같다. 그런 분석을 했고, 그 경기가 사실은 막 클리퍼스 핸디캡이 18.5인가 그랬잖아요. 그거보다 그냥 언더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그 근거는 뉴올리언스가 100점을 못 넘길 거다 이거였었는데, 내일도 비슷합니다. 내일 뉴올리언스는 저는 지금 그냥 언더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느릿느릿하고 그냥 점수 뽑아줄 선수가 없고 턴오버 너무 많고 공격을 샷 메이킹하는 작업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뉴올리언스는 또 이제 공격 시도 횟수도 미러키 다음으로 적어요. 83회거든요. 레이커스도 리그에서 85.7회밖에 안 쏴요. 많이 쏘는 팀이 아닙니다. 레이커스가 아무래도 좀 노장들이 많아. 르브론이 확실히 있고 하치무라나 돈치치 부상을 좀 달고 있는 애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레이커스가 백투백인 건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뉴올리언스보다는 확실히 좋은 구간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나는 13.5면은 지난번에 막 클리퍼스 만나고 18.5를 받았던 거, 그런 거보다는 양호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 경기는 레이커스 사이드에다가 언더, 저는 이번에도 뉴올리언스가 100점을 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레이커스가 나는 좀 공격 면에서 폭발을 할 것 같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뭐 헨슨을 봐도 되는데, 뉴올리언스가 지금 여기도 보시다시피 수비가 아주 안 되진 않아요. 공격은 안 되는데 수비는 나름대로 뭐 아주 안 되진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언더도 나쁘지 않은 성택치라고 보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클리퍼스 대 댈러스 경기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주바치 대 AD 이 구도를 조금 생각을 해야 되죠. 주바치가 올 시즌에 엄청난 성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 AD가 저는 레이커스에 있을 때마다 클리퍼스랑 레이커스가 만나면은 클리퍼스가 많이 이겼던 이유가 뭐냐, AD가 주바치한테 은근히 힘을 못 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AD 일단 올 시즌에 16점 20점밖에 못 뽑았어요. 올 시즌에는 클리퍼스 주바치한테 많이 막혔던 것들, 오펜시브 리바운드도 굉장히 못하기도 하고. 반대로 보면은 자, 주바치는 어땠냐, 일단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에서 22득점 19리바 21득점 19리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냥 아주 AD를 쌈 싸먹었던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오펜시브 리바운드 한번 볼게요. 10개, 8개. 그야말로 맹폭을 했단 말이야. 그냥 AD와 만나면 날라다녔어요. 구도상으로 요즘에 댈러스에서는 AD가 복귀를 해가지고 되게 좋아졌어. 얼마 전에 그 애틀랜타 상대로는 위니샷도 쏘고 출전 시간도 제한이 있고 나올 때는 잘하는데 하필이면 주바치한테 약하네. 이런 면에서 클리퍼스가 상성이 좋아 보이는 부분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도 게포드나 라이블가 복귀를 해가지고 AD를 좀 보좌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은 AD가 직접적으로 주바치랑 맞부딪히는 게 아주 막 상황이 많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또 AD는 그런 선수죠. 본인한테 상대가 막 주바치 같은 애들 역으로가 끌린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게포드 같은 애를 활용할 수 있는 친구예요. 좀 빼주는 능력도 괜찮은 편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빅맨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레인지도 조금 있고, 그래서 뭐 저는 마냥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댈러스가 지금 사실 얘네는 헤인슨 보기는 안 좋거든요. 마행 같은 거 보기는 안 좋은데, 근데 댈러스가 9.5 프레임이나 받았다. 댈러스가 근데 일단 수비 짜임새가 꽤 괜찮죠. 댈러스는 쥐어 짜내가지고 점수도 뽑았던 애들이에요. 나지 마샬이나 딘이나 탐슨, 브랜드 윌리엄슨 이런 애들 터져가지고 막 비비던 팀이란 말이지. 나 그래갖고 얘네가 9.5 프레임을 받았으면은 상대가 클리퍼스여도 저는 댈러스 프레임을 봐야 된다는 마인드거든요. 그만큼 댈러스의 스피릿 그걸 좀 높게 사는 편입니다. 저는 물론 지금 클리퍼스가 공수 양면에서 굉장히 좋은 팀은 맞아요. 그리고 뭐 댈러스도 엄밀히 말하면은 뭐 지금 서부에서 10등밖에 안 되고, 클리퍼스는 갈 길이 굉장히 바빠. 5, 6, 7, 8등 여기가 굉장히 타이트한 말이에요. 클리퍼스도 당연히 요즘에 애들이 잘하고 있기도 하고 플레이오프도 플레이인 없이 가고 싶겠죠. 리스크 없이 가고 싶을 텐데, 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도 이거는 댈러스가 꽤나 까다로울 거다 그런 생각이 들긴 드네. 카바이라든지 하든 이런 애들 살아나고 파웰까지 폭발한다면은, 그러면은 클리퍼스의 요즘 모양새로는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주 클리퍼스가 잘 풀리는 게임들, 그런 것들을 상상해 볼 법도 한데, 이 댈러스의 스피릿이 참 무섭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카와이 얘기를 했는데 그냥 요즘에 카와이 미친놈이거든요. 경기당 지금 10경기 동안 평균적으로 26.5점 스틸 2개씩 해주고 있고 3점 50% 야투 57% 그냥 슛감도 좋고 아주 미쳤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저희 좀 소신 같은 거고요. 이거는 그냥 클리퍼스가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클리퍼스 보셔도 됩니다. 모르겠어. 내가 너무 댈러스를 좋게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클리퍼스는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동기부여도 만빵이기도 하고요. 그런 건 있는데 이제 뭐 하든 같은 애들도 사실 댈러스한테 전적이 좋은 편은 아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벤시모스나 코피같이 클리퍼스의 벤치 자원들이 조금 구멍이 있는 것도 그러기도 하고, 저의 소신이 많이 담긴 게임이기 때문에 저의 분석을 스킵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저는 댈러스 프렌에다가 언더 생각 중인데요. 이게 어려운 경기 같습니다. 사실은 다른 경기 많으니까 이 경기 말고 다른 경기 가세요. 나는 클리퍼스 좋아 보인다. 네 의견이랑 다르다. 그러면 클리퍼스 갈 수도 있는 거고, 이 경기는 선택하기에 저는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경기라고 보이네요.